안녕하세요, 흥부입니다. 오늘 좀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주변이 깜깜해서요, 평소보다 딱 이렇게 비옷을 딱 준비해서 입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네요. 날씨는 조금 이제 쌀쌀한 날씨. 뭐 약간 지금 비옷을 외투처럼 뭐 입고 있는 거죠. 그냥 뭐 딱 좋네요. 드디어 이제 10월의 연휴들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화요일. 일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또 좀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비를 좀 입고 나왔습니다. 조금씩 간간히 지금 비가 좀 오고 있어요. 조금씩. 거의 뭐 안 오는 거랑 다름없는데 조금씩 내려요. 조금씩. 근데 이거는 뭐 우산도 안 써도 될 정도로 한 방울씩 그냥 어쩌다가 한 방울씩 맞습니다. 비를. 일기예보에 비가 좀 온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근데 뭐 그냥 우산 없이 나와도 충분히 그냥 괜찮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맞아도 되는데 제가 좀 워낙에 이제 비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다른 건 괜찮은데 신발이 젖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를 안 맞기 위한 준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일기예보를 좀 철저히 보는 편이에요. 찔끔찔끔. 네. 거의 안 옵니다. 거의 안 와요. 이런 날씨에 뭐 우산을 준비한다, 특히 비옷을 입고 나간다, 이거는 좀 오바죠. 약간 오바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좀 다 그렇지 않나요? 신발 젖는 거 다 싫어하지 않나요? 비 올 때. 그래서 딱 그래도 비 오는 날도 이제 걷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이제 신는 신발, 비 맞는 걸 좀 좋아하시고요. 그게 조금 또 그런 게, 유독 한국인들이 좀 비 맞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외국에 나가면은 제가 예전에 또 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호주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거든요. 그 친구 하는 얘기만 들어봐도 호주에는 좀 웬만큼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우산을 안 쓴대요. 우산 안 쓰고 그냥 비 맞고 다닌대요. 한 그 정도. 호주에서는 막 그런다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전부 다 막 우산 쓰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조금 비 오면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약간 뭐 산성비, 뭐 오염 물질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청정 지역이라서 그런가요? 호주가 뭔가 청정한 느낌 들잖아요, 그쪽. 뭔가 목초지 많고 막 그냥 초원이 펼쳐져 있고 자정작용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친구도 거기서 막 비를 맞고 다녔다고 하는데, 대신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네요. 비 맞으면 이제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기 조심 좀 하면 되죠. 하긴 옛날에는 저도 좀 비 맞고 막 다녔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비 올 때 애들 그래도 나가서 막 놀고 싶어 하잖아요. 막 축구도 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은 딱 집에 가면은 비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이, 자 수건 막 빨리 비 닦아라, 빨리 샤워해라 막 그랬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기 시작하네요. 오늘 아까 좀 일찍 나온 편인데,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 셀카봉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느라고 길거리에서 대략 한 5분 정도 소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더 딱 일찍 나와가지고 방송. 이제는 진짜로 슬슬 가을 날씨가 되나요? 어제 보니까 오후에 약간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이건 여름이나 다름없는 날씨였는데, 또 2시간, 보통 2시간 그렇게 걸으면 혹시 그 걸음수 체크하면서 걸으시나요? 운동하기 딱 좋죠. 그냥 슬 이렇게 걸으시네요. 저는 보통 아침에 이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으면은 대략 한 스마트워치로 측정을 하면은 7,000보 좀 넘게 나오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면 조금 다르게 나와요. 한 8,000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세요. 음악도 듣고 또 뭐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네. 근데 딱 걸을 때 이제 좀 조심해서 다른 데 안 부딪히게 이렇게 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보면서 가시면. 그냥 귀에만 꽂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괜찮긴 한데, 예전에 저는 길에서 걷다가 학생 때인데, 그것도 화면은 안 보시죠? 맞죠? 그게 맞죠?
괜히 또 화면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잖아요. 계속 폰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씩씩씩씩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제 앞에 걷던 사람이 진짜 황당한 일인데, 가다가 전봇대죠. 옛날엔 전봇대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있지만 부딪히는 걸 봤거든요. 진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우프다고 할까요? 약간 그 상황이 좀 우습기도 하면서 아이고 어쩌냐 막 이런 생각, 동시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기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 항상. 특히 진짜 갑자기 좀 생각이 드는 게, 운전할 때 말이죠. 운전할 때 제가 운전은 거의 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운전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인기 많잖아요. 뭐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한문철 TV 이런 거 보면은 좀 사고가 많이 나는 케이스, 전방주시 미비, 전방주시, 그 다음에 나는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다가 이제 사고 나는 케이스들,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아니면 졸음운전, 요즘에 좀 중요시 되는 거, 되게 위험한 행동, 졸음, 졸려서 자는 거. 운전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무박, 지난번에 제주도로 뭐 거처를 좀 옮기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사전 답사 이런 건가요? 집은 이미 뭐 확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한테 그 의향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당장은 제가 다른 곳으로 막 약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요. 혹시 가는 날짜는, 그 이사 가시는 날짜는 아예 확정이 되신 건가요? 가기 전 하루요? 저도 이제 따로 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방송 시간 이렇게 제가 6시에서 7시를 빼면은 아직은 좀 여유를 찾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걸 벗어나야 이제 좀 이제 되는 거긴 한데, 아직 날짜 자체는, 이사 가는 날짜 자체는 정해지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아니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 부인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형수님하고 같이 안 가신다고 하나요? 그냥 혼자 가시라고 그러나요? 어이구야. 일정을 다 좀 정해 놓으셨네요. 주요 일정.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셨던 그 제주도 사려니 길, 거기 제 생각엔 제일 좋은 방법은 형수님과 같이 딱 손을 잡고 그 길을 이렇게 낭만적인 길을
이렇게 걸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일정이 그렇게 뭐 안 되시나요, 혹시? 아, 같이 많이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냥 혼자 가시나 보네요. 그도 그럴 것이 뭐 다음 달에 이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형님은 지금 예,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느껴집니다. 혹시 다른 뭐 이렇게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직장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딱 사업하시면서 딱 거기 뭐 어떤 회사에 딱 조언을 해주고 딱 이거를 처리하라고 지시 딱 해놓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와, 2번 정도는 가세요. 와유. 그러니까 옛날에 참 그런 얘기 들었는데 딱 사람은 이제 이건 너무 또 형님한테 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형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에 2번 정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뭐 제주도 말고 다른 곳도 가시겠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제 그 강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봤던가.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했었거든요. 와, 제주도를 좀 좋아하시는 거네요. 되게 한국의 최고의 섬 제주도. 한국 최고의 관광 명소 제주사랑. 제주도 가면 막 그 누굽니까, G드래곤의 이제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느낌 있는 분들이 이제 느낌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섬 제주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좀 보기도 했고, 그 후에 기회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선가 어디선가 제가 오래전에 봤어요. 거기 보니까 형님 그런 거 혹시 들으셨어요? 일하는 사람을 크게 4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의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근로자, 어떤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가죠. 사업자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도 다 포함되니까 자영업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가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또 뭐가 있냐면 투자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 저자 이름이 로버트 기요시인가요? 로버트 기요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부류의, 크게 나누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부류에서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그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묶이냐면,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한쪽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사업가와 투자가가 한편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 다음에 사업가와 투자가.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지 아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류법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로자가 그냥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는 같이 한 묶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본인이 주인이 아닌 그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근로자하고 자영업자가 묶인다는 거예요. 한 테두리 안에. 그 다음에 사업가하고 투자가가 한 테두리 안에 묶이고요. 그 나눈 근본적인 기준은 뭐냐? 일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일을 하는 방식. 일을 하는 방식이란 게 여기서 뭘 뜻하냐면, 만일 자기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근무하는 현장에 없더라도 일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그 차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자신이 그 작업의 현장, 근무의 현장에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떤 노동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몸으로 뛰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 사업가하고 투자가는 자기가 그 현장에 없더라도 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가 같은 경우, 물론 그 사업을 이렇게 좀 일으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겠지만, 일단은 어떤 사업체를 딱 그렇게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는 본인은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 확인하는 역할, 이런 거.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물론 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고 해야 되니까 들여다는 보겠죠. 들여다보는데 자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해당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딱 사업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딱 그런 의문이 딱 생기잖아요. 자영업자하고 사업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투자는 약간 하고 계세요. 자영업자하고 사업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물론 표면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자영업자는 편의점 사장이고, 사업가는 편의점 체인의 대표다.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단지 그건 규모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어떤 사업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 그러니까 사업가는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는 사실 실상 근로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한국의 현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사업, 자영업이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 거죠. 아니 사실 뭐 말이 쉬운 얘기긴 하지. 그리고 구분은 뭐 그렇게 하지만 사업가로 어떻게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돈 외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있고, 사업가보다도 더 추천하는 건 뭐냐면, 그 부자빠 가나 아빠의 저자가 추천하는 게 투자가였거든요. 투자가는 뭐냐면 아예 그 어떤 사업을 보는 눈만 있는 거죠. 보는 눈. 사업가는 최소한 그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자신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는 자신이 운영할 필요도 없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둬 들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뭔가 좀 딱 우리한테 숨겨진 사실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좀 느끼는 게,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인데 전 이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라, 네가 직접 발로 뛰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2명이 있는데 선생님도 또 이런 생각을 할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건 뭐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보죠. 프로젝트. 딱 뭐 수학 문제 뭐 요 한 문제 풀어봐라, 뭐 답은 뭐냐, 이게 아니고 딱 여러 가지 막 그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 의견도 구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답은 없는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성 숙제를 내줬을 때, 하루 정도 시간 배기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드리는 말씀이 조금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렵죠. 제 목표는 앞으로는 이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진짜 진정한 사업가가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이제 책을 봤을 때 또는 강연을 봤을 때 막 또 거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도 형님도 잘 아신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제주도 가시면은, 제가 조만간에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좀 나중에 한번 딱 제주도 갈 기회가 저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제 한번 연락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제가 그렇게 좀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형님 사려니길 거기 가시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건능풍부 게시판에다가 좀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한국의 명소 이런 거. 형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좋은 데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를 좀 대신해서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다른 방송 보는 사람들도, 뭐 방송 보는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고 싶게 만들어지게,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물론 형님 제 방송 이렇게 좀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좀 시청자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딱 이제 진짜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서로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딱 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사진은 많으세요. 사진 많더라도 항상 다른 사진이잖아요. 항상 시간이 흐르면 항상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모습, 지금 현재의 사진 딱 올려주시면 그게 진짜 최고의 생동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약간 좀 다짐 같은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참 진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열심히 한다는 게 그 일에 그냥 매 순간 투자하는 게, 매 순간 그 일을 막 생각하고 자다가도 그 일을 하고 막 그 일 생각나가지고 일어나고,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형님, 저는 조금 그런 게, 뭐 형수님하고 많이 갔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좀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막 여행하면서, 물론 혼자 가는 것도 좋죠. 근데 가족하고 같이 가면은, 뭐 많이 갔다고 해도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갔던 데가 항상 같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거기 환경이. 그거를 계속 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변화가 일어나고, 1년 만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일치기 진짜. 혹시 뭐 일본 같은 데도 당일치기로 가세요? 지금 부인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혹시 형님 딱 그런 분 아니에요? 일본 라면 먹고 싶으면 그냥 당일치기로 일본에 한번 날아갔다 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사업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약간 사업가 마인드. 그렇게는 아직은 안 하시고, 약간 뭐 여유가 되시면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본은 워낙 또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프로젝트 과제를 학생들을 둘한테 던져줬을 때 한 학생은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고 한 학생은 일주일 만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뭐 1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는 건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시간만으로 그 해낸 프로젝트의 가치가 달라지나요? 보통 한국 사람 대부분은 달라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주일 투자한 사람이 당연히 딱 이거 이제 한번 하자 딱 생각하면 이제 추진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그런 마인드. 시간을 투자했으니 무조건 이거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 성과가 있는 일일 것이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건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일의 성과하고 그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특히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적게 들인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반대라는 거죠. 뭐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부서장이 내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초과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전형적인 일을 위한 일. 말하자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이렇게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 같은 거. 대단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형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니까, 뭐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루 딱 이렇게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이든 일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 여행도 가고, 당일치기 잠깐 그렇게 좋은 뭐 사려니길 뭐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이 이제 딱 자신의 이치를 안으면서 이제 살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좀 사실 여건들이 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그냥 계속 막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여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여유 없습니다. 그게 진짜 지금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에서 사업가, 또 투자가 이렇게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좀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뭐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좀 그런 거 없어요? 형님은 그래도 또 그 전에 또 많은 걸 경험해 보셨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학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 그 둘의 차이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 시험도 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떤 공교육의 현장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여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서 일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그 사교육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어떤 진짜 이득이 되는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렇게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원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한테 들은 조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갑자기 막 떠오르는데 이런 거예요. 물론 뭐 대학을 서열짓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당신들 중에서, 학원 선생님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능력 좋고 막 뭐 시험 보면 항상 좋은 점수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 당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를 갈 거냐?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공부를 하지를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걸 결국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광고 같은 얘기기도 해요. 그게 자기 광고 같은 얘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대학을 가는 것도 그 학생이 제대로 해서 한 게 아니다, 제대로 못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력이 진짜 좀 하면은 서울대까지 갈 수 있으면은 서울대까지 가는 게 당신 양심에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을 부추기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100% 옳은 얘기다 이런 거는 아닌데 좀 의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너 자신에게, 너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서울대 못 가는 것도, 다른 뭐 좋은 대학 가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좀 그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그런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행동, 실천, 그게 어려운데 그런 걸 못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완전 그냥, 아까는 조금 찔끔 비가 왔었는데 아예 이제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 약간 먹구름이 떠 있긴 한데, 약간 먹구름. 사방팔방 이렇게 다 돌아봐도 다 먹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참 정답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그냥 핑계겠죠. 핑계인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을 또 해야 되고, 물론 그 일이 사실 좋아서 하는 일도 좀 없고,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밤을 새서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은데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아, 뭐 제가 시간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으시면은 조금 그렇게 뭐 한번 다녀오시면 뭐 어디라도 좋습니다. 뭐 게시판 좀 활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그게 또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 좀 설명 좀 해 주셔도 되고요. 설명 어디 이렇게 다녀오셨는지 거기를 묘사해 주셔도 되고요. 형님 근데 그 약간 이런 방송 보신 지가 좀 오래됐나요? 오래되셨나요? 방송 보신 지가? 혹시 예전에도 뭐 다른 그 뭐 그런 BJ나 뭐 그런 뭐 유튜버나 스트리머나 같이 뭐 다녀오시고 그런 적이 있으세요? 강아지 자주 보는 강아지네요. 아, 한번 다녀온 적 있으세요? 오, 그때도 당일치기로. 그때 당일치기로 가셨어요? 음. 뭐 국토대장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하는 그런 BJ들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걷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워낙에 실천력이 좋으시네요. 실천력. 딱 이거 뭐 한번 하자 하면은 딱 이제 바로 이제 가가지고 딱 이제 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좋죠. 진짜 뭐 제주도나 뭐 이런데 딱 진짜 계획 잘 세워가지고 또 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좀 안 알려지고 사실은 그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이러는데 딱 발견해가지고 가고 이러면은 진짜 좋을 거예요.
이번에 뭐 진짜 뭐 제주도 다녀오시면은 잘 좀 준비해가지고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또 거기 잘 또 좋은데 그 코스 계획하신 대로 잘 다녀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방송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순간 벌써 또 7시 됐어요. 걸으면서 한 7,000보 나오고요. 오늘은 좀 일찍 나왔는데 중간에 약간 셀카봉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고치느라고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졌고, 와, 이게 일상이.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형님은 약간 투자가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서울도 가시고. 어떤 투자가의 영역이 지금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같이 가시고. 뭐 어디 또 투자하러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유. 또 아드님 집에 가시고. 그런 여유를 좀 저도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제 아드님하고 같이 또 음식도 드시고 서울에서 또 그렇게 좋은 일들 또 좋은 데도 가시고 해가지고 잘 또 쉬다가 오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좀 걷기를 성공했습니다. 오늘 25일차 했는데요. 이제 한 달이 다가옵니다. 네, 오늘 10월 12일 화요일 연휴가 끝난 첫날 아침 방송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똑같이 내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이.